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의 50% 이상을 ESG를 고려하여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ESG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금융권의 경우 하나같이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관련 상품을 만들어 출시했으며 ESG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적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발표한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ESG 활동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중소 중견기업의 ESG 역량을 향상하는 것,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등이 포함되는 등 이제 ESG는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닌 모든 조직이 고려해야 하는 경영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비영리 조직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민간 기업으로 시작된 ESG 경영은 이제 모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 ESG 경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ESG 경영 동향. ESG는 인바이런먼털, 환경적, 소셜, 사회적,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이 환경은 지속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S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G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 경영을 의미합니다. 즉, ESG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ESG 경영 관련하여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했는데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2019년부터 의무 공시가 시작되었고 올해 2022년부터는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자산 5천억 원,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ESG 공시가 중요해진 가운데 ESG 공시를 제공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그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시하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기관의 공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모든 기준에 맞춰 여러 번 공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관은 합병을 통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FRS 재단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중 하나인 CDSB와 VRF를 2022년까지 ISSB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SSB는 2022년 초 지속가능성 공시초안을 발표했고 ISSB가 공개한 S1과 S2는 각각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ESG 공시 범위의 확대와 표준화 움직임의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ESG 경영 공시가 의무화되고 공시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지는 일련의 정황으로 파악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신흥국의 ESG 금융상품의 출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ESG 펀드와 채권은 20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들은 각종 ESG 펀드를 출시했고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이 자금으로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펀드와 채권 시장에서 ESG 열풍이 거세게 분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 펀드와 채권은 조금씩 시들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신흥시장의 경우 ESG 채권 발행은 202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에도 신흥국 국채와 기업의 채권 발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ESG에 대한 관심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사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급망까지 의무적으로 ESG 경영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2곳은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요구한 거래처는 대기업이 80.6%, 해외 거래처가 28.2%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ESG 경영을 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영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망에 대한 ESG 경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거나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되는 순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ESG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SG 공시 범위의 확대와 표준화하려는 움직임, 신흥국까지 번져간 ESG 금융상품 출시, 공급망까지 확대된 ESG 경영에 대한 요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ESG 경영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 트렌드가 된 ESG 경영은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 경영 트렌드 키워드 중에 늘 자리 잡고 있는 ESG 경영. 왜 중요한 걸까요? 크게 투자자 관점, 기업 관점, 공급망 관점으로 나누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6월 UN 글로벌 콤팩트와 스위스 정부 그리고 세계은행 등 20여 개 금융기관은 ESG를 통합한 투자 의사 결정으로 더 나은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ESG 이슈를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6년 4월에는 유엔과 각국 연기금 기관장은 PRI를 선언했습니다. ESG를 투자의 원칙으로 삼은 PRI는 ESG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4,900개가 넘는 기관이 PRI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24개의 한국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한 책임 투자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ESG 이슈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수탁자로서 ESG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투자하는 기업에게 ESG 이슈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PRI는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50% 이상은 ESG를 고려하여 투자하겠다는 최소 요구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ESG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블랙록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에서 10년 후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 이외에도 장기적인 재무가치 창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누구보다 원하는 투자자로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관점에서 ESG 경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ESG 경영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ESG 경영을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철회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국내 대기업 10곳의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은 ESG 경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서스틴 베스트 등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그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기업의 평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SG는 이제 투자자와 피투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ESG 경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공급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는 대기업군 이외에 이들 기업과 거래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중견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ESG를 평가하는 기준에 공급망의 ESG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ESG적으로 논란이 있는 곳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모기업의 ESG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은 비즈니스 거래 조건 중 하나로 ESG 경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은 신규 업체를 등록하는 항목 중 ESG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도 매년 ESG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협력회사는 거래를 종료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회사의 ESG 수준을 매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은 투자자, 피투자 기업, 협력회사 등 전 밸류체인에 걸쳐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의 촉발은 투자자로부터 시작됐지만 ESG 경영의 완성은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활동에서 완성됩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해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피투자 기업과 협력회사는 투자자와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해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조직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SG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